자, 얼른 거기 몇 쪽이야? 자, 거기 마지막. 이제 공수2 개념 책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 그냥 총괄적으로 다항함수가 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될 거라서 얼른 끝냅니다. 자, 다항함수의 정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다항식부터 시작하면 돼.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들끼리의 덧셈으로 나타낸 게 다항식이었고 x값과 y값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제 다항함수. 그래서 1차 함수 있고 2차 함수, 3차 함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다항함수는 차수를 말할 수 있으면 다항함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1차, 2차, 3차.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 x분의 1, 또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다항함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알겠지? 단항이면 차수는 없는 거예요. 단항식은 어디에 들어가? 다항식에 포함이 돼. 우리 집합 배웠지?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들어가. 다항식의 뜻이 뭐냐면 한 개 이상의 항들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상수항 이런 거 다 들어가지. 한 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y는 2x 이거 다항함수지? 그지? 그래서 다항함수의 정의부터 정리시키면 다항함수는 fx는 부터 시작을 해서 응? y는 ax면 몇 차야? 1차 함수지. 그럼 다항함수 들어가지. 그래서 fx는 더하기 n에 관해서 내림 차순 마지막 상수. 자, 여기서 n차식이기 때문에 x의 n제곱 항의 계수는 0이 아니고 n은 자연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i. 자, 여기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최고차 n차까지는 상수. 얘네들은 각 항의 계수들이고 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함수를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까지는 2차 함수 나올 거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3차 함수. 대수에서는 안 나와, 3차 함수가. 3차 함수 이상의 함수는 어디서 나와? 미적분부터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걔네들의 개형을 배울 거고. 자,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1차 함수는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 이건 듣기만 해도 돼. 자, 평행한 직선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x의 계수가 0이 아닌 이런 직선까지 포함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아니고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은 전부 다 뭐가 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이고 그 다음에 y가 0이면 어디에 평행이 돼? y축에 평행이 되지. x는 k의 꼴로 나오면 자, 그래서 2번은 2차 함수 그래프. 자, a의 값이 2하고 1하고 2분의 1인 경우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로 각각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려 나타내주셨는데 이거 이미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공수 1에서도 했고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또 했던 내용들 그거를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가게. 자, 먼저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함수 두 가지로.
왜 지연이 안 온대, 재훈아? 혹시 안 온다고 들었어? 너한테는 안 했어? 아프디? 같은 반이야? 아픈 거 같지는? 안 왔어?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2개, 3개 그려야지. A가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2분의 1일 때 3가지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 위로 볼록인 함수도 마찬가지. 자, 똑같이 위로 볼록인 함수도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참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양 그대로.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0,0을 지난다. 아이고 미안.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아니야? 미안이? 나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적었어. 미안. 얼마인지 알지? y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이 참수가 2분의 1x 제곱.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x제곱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x제곱의 계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3번에서 이제 그래프 2번에서 그려진 그래프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3가지 적으라 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얘가 어디를 지난다? 0,0 지나지.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어디하고 축이 y축이 포물선의 형태 2차 곡선이라고도 하고,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축이, 자, 여기서 말하는 축은 대칭축.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그 다음에 대칭축. 항상 대칭축은 어디를 지난다? 꼭지점을 지난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늦었대, 윤호가? 차가 밀렸어? 자, 두 번째, A가 양수이며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크다. 즉 x제곱의 계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제곱의 계수의 절대값이, 자, 절대값의 값이, 자, 이 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란 얘기는 폭이 좁아진다. 자, 그 다음에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자, 여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 방금 엄마한테 연락하려 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우리 함수 배웠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뭘로 나타내질 수 있다?
대답이 빨리 나와야 빨리 넘어가고 여기 그래프 빨리 정리하고 공수2가 오늘 마무리가 돼. 정의역을 뭘로 쓸 수 있어? 오, 그래. 모든 실수. 치역은? 자, 아래로 볼록인 이 경우는 정의역이 뭐가 돼? 정의역의 뜻이 뭐였냐면 이 함수 안에 대응할 수 있는 x값들의 집합이라 그랬어. 그럼 저 x축을 보면 알 수 있지. x값이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라고 쓸 수 있고 x/x는 모든 실수야. 그럼 치역은 뭐라고 쓸 수 있어? 공역을 말하라고 하면 여기는 전체 실수야. y축 전체가 공역이야. 실수 전체가 공역이고, 치역을 말하라고 하면 치역은 누가 되고? 치역이 실수 전체일까? 아니지. x값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함수값들의 집합이 치역이야. 그럼 여기는 치역이 뭐가 돼?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치역이 뭐가 돼? 양수라고 보다도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그래서 이차 함수의 경우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면 치역을 찾으라고 할 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최소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래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찾아주고, 위로 볼록인 경우는 마찬가지 정의역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위로 볼록인 경우도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그리고 치역은 뭐가 되고? 최대값이 0이야.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함수값들이 0보다 다 작은 값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치역은 뭐가 되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지. 그래서 이 함수의 경우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치역의 범위를 결정해주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함수가 뭐가 돼? y는 ax 제곱이 이 함수의 기본형이었어. 그럼 얘네들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n만큼, 그 다음에 n만큼 평행이동.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울 때는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해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배웠어.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전체로 움직여. 그래서 정의역도 움직이고 치역도 움직이고 대칭축도 움직여. 그래서 얘를 이차함수에 뭐라고 읽는다? 우리가 표준형이다 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정리시키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자, 그리고 읽을 때 우리 중요한 게 뭐 있어서 꼭지점 미 m, n 그리고 축의 방정식. 항상 축은 어디를 기준으로? 꼭지점과 만나는 직선. 꼭지점하고 만나는 직선으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항상 뭐가 돼? 축의 방정식.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m.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문제 2차 함수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와. 자, 3-x는 x 3-x는 자, 이하고 서로 같다라고 해. 근데 fx가 2차 함수래. 이때 fx는 2차 함수야. 자, 그럼 이 말이 뭘 주는 것과 같은 말이다. 2차 함수에 뭘 줬다? 크게 보면 이거야. 함수값이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고, 3을 기준으로 3에서 어떤 수 x만큼 뺐을 때 함수값과 3에서 x만큼 더했는데 서로 함수값이 서로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을 한다? 2차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저 3이라는 숫자가 뭘 말해? 2차 함수에. 2차 함수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해. 3을 기준으로 x만큼 뺐어. 이거야. 어떤 함수값이 하나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아. 그럼 얘가 뭐라고? f3-x란 얘기고 얘가 f3 플러스 x란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2차 함수에 뭘 알려주고 있다?
이차함수 구하라고 할 때 모든 조건을 다 주진 않잖아. 뭐 지나는 점 당연히 3개의 지나는 점만 주고 끝나는 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주고 이 이차함수 식을 구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3이 뭘 의미해? 뭘 의미해? 3이라는 x는 어떤 값 3을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뺐을 때 함수값이나 x3을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 3이 뭘 의미한다고? 뭘 의미해주고 있어? 응? 그래, 축. 이 이차함수에 뭘 알려주고 있어? 대칭 축. 틀려도 되니까 대답을 해. 그래야 틀리면 알려주고 얼른 넘어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x는 3이 요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이다. 그럼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꼭지점에 x좌표 구할 수 있지. 이 함수는 몇 컴마 몇을 3 컴마 뭐 p를 꼭지점의 좌표로 갖는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의 모양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라고. 근데 얘는 2차 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대수 배울 때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 나왔을 때 2개의 함수를 주면서 어떤 함수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축이 하나 나오면서 걔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결국은 그 함수에 뭘 알려준다? 대칭, 축을 알려준다 생각하고 한쪽을 그리면 나머지 한쪽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숫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읽는 거 연습하고 어쨌든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만 더 다루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2차 함수의 일반형이야. 아까 그려놨던 표준형 있었지? 그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식으로 그냥 전부 다 싹 괄호를 풀어가지고 나타낸 식이고 얘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일반형에서 반드시 2차 함수는 뭘 찾아야 돼? 대칭 축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알아야 된다 그랬고 꼭지점, x절편, y절편 이 5가지를 가지고 2차 함수는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줘야 돼? 꼭지점의 좌표 찾기. 근데 꼭지점 찾는 자리가 항상 어디? 표준형의 자리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뭘로?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시켜주기. 자, 이미 해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는 하는데 상수항 놔두고 자 x의 계수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x의 계수의 2분의 1을 제곱하고 더한 것만큼 우리가 그 가로 안에서 뭐 해줘야 돼? 빼주기. 그리고 나서 표준형으로 바꾼 게 x 플러스 2a 분의 b에 제곱하고 c 마이너스 4a 분의 b에 제곱.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시키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a분의 여기를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c 미리 뺐어야 되는데 안 뺐는데 그냥 이렇게 가게. 이제 어떤 때는 여기 앞에 b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수 앞으로 꺼내가지고 바꾼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를 뭘 기준으로 보기? 표준형의 형태로 봤을 때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꼴로 보면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m하고 n이면 얘네랑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이 뒤쪽에 오는 얘는 사실은 외우는 거는 아니야. 안 외워도 돼 얘는. 근데 누구는 반드시 기억한다. 일반형에서 구할 수 있는 대칭 축의 방정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걸로 바꾸는 방법 기억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특히 대칭 축의 방정식 찾는 자리.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y좌표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자.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마이너스 2a분의 b. 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사실은 어디서 쓰임을 받냐면 우리가 a, b, c 2차 함수에서 각 항의 계수들의 부호를 확인할 때 x제곱의 계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2차항의 계수가 부호가 결정이 되지. 근데 c는 또 뭐냐면 상수항이야.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 y절편이야. 그럼 y절편은 x가 0일 때이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c의 부호를 확인을 했고
B는 누구를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 대칭축의 방향. 그래서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B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제 대충 이제 얘기만 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어. 음수야. 그러면 A는 양수인데 대칭축의 방향이 Y축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아.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되려면 B의 부호도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X의 개수는 어디보다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으면 2차항의 개수의 부호하고 서로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2차항의 개수의 부호하고 서로 반대다라고 해. 거기서 B의 부호를 결정해줘. 3학년들은 기말고사 들어가잖아. 2차 함수. 다 정리됐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에 1번은 그래프 그릴 건데 먼저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 원래대로 하면 우리 뭘로 들어가야 돼?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여기 자리 누구 자리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럼 여기서 나오면 y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부호 안 바뀌고 얘는 절대값 기호 풀리면서 부호가 반대로 위로 볼록인 형태. 자, 원래는 뭘로 들어가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고 x절편과 y절편을 마이너스 1과 1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일단 설명 듣고 해.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그러겠지? 그지? 근데 x의 범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 원래 그래프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지. 어디로?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0,1이 되면서 어디로 바뀐다?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로 바뀌지. 그래서 어제 했던 걸로 보면 그거야. 지난 시간 했던 걸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니까 얘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식 안에 이 식에 뭐가 들어가냐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의 방향에 있으면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기로 했다? 얘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 음의 방향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어디로? 위로 올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 싫어. 그려봐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먼저 그리면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 그리면 되고 두 번째는 자,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어디의 부호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러지, y축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먼저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절편이 3.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은 1과 3이지. 그러면 자, 자, 얘가 누구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만 대칭 그래프 그리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몇 개? 함수가 2개. 자, 이 그래프 왼쪽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그래서 따로따로 다 그리지 말고 변한 자리의 부호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면 y축에 대해서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 후에 왜냐하면 그 부호가 바뀌는 자리가 x의 절대값 자리야. 그럼 0 되게 하는 x값 자리가 x가 0이거든. 그럼 그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서로 바뀐다고. 자, 그러면 얘는 세 번째는 y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누구보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이제 뭐가 y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y는 0을 기준으로 뭔가 그래프가 변한다는 얘기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0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 그지? 그럼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그래프 그립니다.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얘는 y는이 아니라 이제 부호 전부 다 바뀌겠지. 마이너스 y야 원래는. 그래서 얘가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 자, 원래대로 그러면 첫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자,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절편이 몇 몇? 마이너스 1,0과 3,0이고 y절편이 0, 마이너스 3. 자, 얘네들 기준으로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가겠지. 지금 바로 그리지 말고 아니면 본인이 그래프 잘 생각해서 그려. 지울 거가 있어서 그래 지금.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돼야 돼. 그 자리가 어디냐면 x축이야.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는 어느 자리다? 이 자리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리. 자, 이 자리는 누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자, 생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 x절편은 똑같이 마이너스 1,0이랑 3,0으로 가고 y절편만 몇 몇으로 0,3으로 바뀌어.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얘는 반대로 1,4.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y절편 3 지나면서 그런데 얘가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느 부분만 y는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y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는 끝.
예쁘게 잘 그려보고. 자, 2차 함수 절대값 기호 들어간 경우는 직선하고 2차 함수에서는 많이 그려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자리를 잘 기억하고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7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이제. 자, 첫 번째.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자, 함수 fx의 관계식에다가 전체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먼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후 y는 fx를 먼저 그려. 자,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축을, 즉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다. 자, 여기서 위로 올린다라는 말은 그거야.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여기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다라는 말은 x축의 대칭이 되도록 아랫부분을. 자, 두 번째. 자, 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x에만.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얘기고, 0보다 작을 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그린 후에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적으면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먼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린 후에 y축의 대칭. 세 번째, y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여기는 2번하고 반대야. 누구를 기준으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의 대칭. 그러니까 1번하고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x축 아래쪽에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어디로? x축 위로 올려보내라는 얘기.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x에도 절대값이고 y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된 거 직선 가지고 그렸었어. 자,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2번하고 3번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y축에 대칭. 뭐 y축 대칭하고 나서 x축 대칭한다고 상관없어. 이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는 어디를 먼저 그려야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 방향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1사분면 방향 쪽에서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애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무슨 말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x하고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경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 시키고 y축 대칭 이동 시킨다라는 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그 다음에 자, 8번입니다. 8번은 2차 함수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 꼭지점이 3,4일 때 실수 a하고 b의 값을 구해라.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를 꼭지점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일반형으로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 y는 x제곱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하는 거지.
3, 3은 9. 22.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돼? 계수 비교할 거니까 얘가 누구랑 같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자, 주어져 있는 식과 서로 같다고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 들어가면 4a는 12. 그래서 a는 3. 그 다음에 상수항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b는 누구랑 같고 22와 서로 같고. 그래서 a의 값 대입해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보기만 해도 되고 이제 할 수 있을 거니까 얘는 뭘로? 얘를 아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친절하게 여기는 2a 제곱이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한 후에 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냐면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니까 a를 얼마로 놓고 3으로 놓고 얘를 얼마로 4로 놓고. 그래도 상관은 없지.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갑니다. 그 대신에 대입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저 2차 함수는 3,4를 지나. 근데 3,4를 그냥 대입해 놓고 나서 보면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왜?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미지수가 2개란 얘기는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래서 바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위에 있도록 실수 a하고 b를 정하자. 그러면 쟤는 방금 뭘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였고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였는데 자, 얘가 이 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 문제가 두 가지로 갈라지겠지. 저 꼭지점이 여기 2차 함수 위에 있다라는 말과 두 개가 꼭지점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달라져. 꼭지점이 같다라고 하면 문제 나와 있는 여기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찾아서 x좌표와 y좌표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일 뿐이야. 이 문제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이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지나는 것밖에는 안 돼. 그 말. 자, 실수할 때 뭘로 실수하게 된다? 이 꼭지점이 얘하고 같은 줄 알고 문제 나와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아서 얘하고 서로 같다고 나서 오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해.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이 꼭지점의 좌표를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에 대입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a의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5다. 자, 정리시키면 a의 제곱 2a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5는요. 자, 우리가 찾을 거는 뭘 찾는다? 실수 ab. 자, 미지수 몇 개? 2개. 방정식 몇 개? 1개. 무슨 방정식? 미지수 2개, 방정식 1개. 무슨 방정식? 그래. 부정방정식. 그럼 실수 조건으로 나왔을 때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되면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의 꼴로 완전 제곱식. 됐죠? 2차 방정식인 거 알아가지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결국 뭐란 얘기야? 일단은 그러니까 생각할 건 그거지. 방정식인 거는 아니까. 아, 미지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딱 한 쌍의 해가 됐든 유일하게 몇 개의 해를 유한개의 해를 갖는데 여기는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돼. 그럼 뭐라고 생각이 돼? 부정방정식을 떠올려야 되고 조건이 뭐라는 걸 실수라는 걸 생각하고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부정방정식 풀이로 들어가 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 뭘로?
A하고 B가 실수라는 말이 들어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다를 이용해서 실수의 제곱이 0 될 때는 둘 다 0일 때잖아.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나왔을 때는 풉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완전 제곱식. 요 숫자 4를 가르게 하는 거야.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단순한 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 B 더하기 2의 제곱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하고 정리돼. 자, 완전 제곱식을 부정방정식인 건 알았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못 만들겠다. 그러면 뭐 한다? 이 방정식이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나 Y 또는 A나 B 둘 중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을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 완전 제곱식이 하나 만들어져. 그래서 해가 하나 나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꼭 나온다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 뭐해? 0일 때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해를 하나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구한 거를 어디다가 주어지는 식에 대입해서 반대로 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공수 원에서 다 했던 내용이야. 기억해내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얘가 이제 부호 확인할 거야. 위로 볼록이니까 뭐해? x제곱의 개수의 부호 결정하라는 얘기지.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다. 자, b는 누구를 보고 가라 그랬어? 축을 먼저 확인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대칭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란 얘기야. 근데 0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전체가 양의 값을 가지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의 부호는 0보다 작다. 그래서 뭐예?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상관없이 이차함수에서 x의 개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자리는 대칭축이고 대칭축이 x축보다 아니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아. 일단 단순한 내용으로는 여기서 a는 x제곱이 개수야. 그 다음에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럼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외우려고 하면 헷갈린다. 이제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 하나만 정확하게. 하나만. 부호가 안 바뀌는 쪽을 외우든가 부호가 바뀌는 쪽을 외우든가 둘 다 외우면 둘이 섞여가지고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 반대로 찾아질 때 있으니까 둘 중에 정확하게 하나를 내가 외울 수 있는 거 편한 걸로 외워. 내가 외우기 쉬운 쪽으로. 그래야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갈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C가 나타내는 거는 이차 함수에서 상수항의 역할이 항상 뭐였어? Y 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 찾으면 되고 X축 위쪽에 있으니까 C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자, 얘가 뭔 역할? Y 절편의 역할. 문제가 더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야. 4A-2B 더하기 C. 지금 얘가 지금 이거 그래프 그냥 대략 그리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였어.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있었고 얘가 마이너스 2. 자, A, B, C 단독으로 나온 애들은 그냥 개수의 부호인데 그 외에 A하고 B하고 C가 적당히 계산이 되고 있으면 얘는 뭘 의미한다? A, B, C의 부호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가지고 하는 문제? 함수값 문제. 함수값. 자, 그럼 얘는 4A-2B 더하기 C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다? X에 얼마를 대입해야 이 함수값이 만들어져? 얘 나오려면 마이너스 얼마? 2. 누구 기준으로 보면 돼? 어차피 X제곱은 양수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찾는다? 요 자리. X의 개수 B를 보고 찾아. B. B가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로 바뀌었잖아.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란 얘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뭘 말한다? 함수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어딨어? 그 문제에서는 X축하고 만나니까 4A-2B 플러스 C는 0. 자, 그러면 5번입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a 더하기 2b 더하기 4c라고 하는 제가 어떤 함수값을 알려줄 건데 요 이차함수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자 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넣을 자리는 x자리인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c는 변해 안 변해? 원래는 안 변하지. x에다가 별의별 수를 다 넣어도 c는 그냥 c일 뿐이야. 근데 문제는 그냥 주지 않지. 이렇게 바꿔주지. 변형시키지. 그럼 뭐 해주면 돼? c는 항상 어떻게 x가 들어와도 c로 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로 묶어주면 돼? c가 1 곱하기 c의 형태가 되도록 c 앞에 곱해진 이 수로 묶어주게 인수분해 하듯이 얘로. 그러면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플러스 c. 그럼 어차피 4는 부호가 양수거든. 그럼 얘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는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 돼 이제?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야. 자 그러면 2분의 1이 어디가 있겠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뭘 보면 돼?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확인하면 돼. x절편이 하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대칭 축으로부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어때?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당연히 어디 대칭 축 왼쪽에 있든가 오른쪽에 있든가 사이에는 있겠지. 거리가 더 멀리 가지는 않겠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자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 따라서 x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만약에 9a-3b 더하기 c야. 그럼 얘는 x가 양수일 때 아니 x의 값이 얼마일 때 그리고 부호는 뭐? 알겠지? 9a-3b 더하기 c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작다? 찬민이 9a-3b 더하기 c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부호가? 9a-3b 더하기 c는 0보다 커 작아? 작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더. 따라서 얘는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거는 기말고사 문제 대비하면 보면 가끔 하나씩 문제 막 보일 거야. 이 문제는 방금 했던 거 부호 결정하는 문제들은 안 빠지니까. 자 10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공수원에서 2차 함수 할 때 fx하고 gx하고의 관계 배울 때 했었어.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의 교점. 그러니까 fx하고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 사이에서의 교점하고 관련된 것들을 배울 때 요 문제들은 아마 몇 번 접해봤을 거야. 근데 우리가 식으로 푸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이런 문제 교점하고 관련된 문제 나오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프 아니 중학교 아니지 이 공수2 여기서는 뭐가 더 편해? 식보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확인해. 자 그러면 얘는 두 개로 나눠. 공수원에서 들은 사람 들어봤을 거야. 누구를? 구하기 쉬운 것, 그리기 쉬운 함수를 구하고 먼저 그려놓고 그걸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등식을 뭘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기.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놔두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려워져.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렇지? 근데 정신 차려. 자, 얘를 두 개로 쪼갤 건데 하나는 뭘로 나눈다? y는 얘가 아니 듣지 말고 얘는 뭘로 나눠지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은 하고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우변에 있는 a 플러스 1은 x가 없지? 그냥 상수일 뿐이야. 그러면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혜연이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지연이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제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지? 생각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생각 안 하잖아. 멍 해갖고 있잖아 지금 전부 다. 찬민이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어떻게 그려져 상수함수 그래프?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X축의 평행한 직선. 니네 함수 할 때 다 했어. 함수 종류 배울 때. 자, 이 그래프는 먼저 어디서부터? 결국은 얘는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y는 a 플러스 1하고의 교점이 결국은 뭐가 돼? 실근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 그립니다. 아까 했던 거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갔겠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걔를 어디로 보낸다? x축 위로 접으라 그랬어. 그래서 필요한 그래프는 얘야. 자, 얘가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줘? 얘는 뭐에 대해서 평행이다?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리면 자, 문제가 얘하고 실근의 개수가 실수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다 중근은 한 개로 세기. 그러니까 자, 요런 그래프 하나 나올 거고 자, 대표 모양만 나타내면 자, 요렇게 되는 거 요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X축의 평행한 직선들 쭉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자 얘도 나올 수 있겠네.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그려지고 자 요런 것도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런 애도 나올 수 있겠지.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안 보여야 되고 초록색은 점으로 봐야 돼. 이런 식의 그래프도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하고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은 몇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에서 네 개의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x축에서만 만나도록 그리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예 그 x축 아래로 내려오면 하나도 안 만날 수 있어. 총 이런 경우가 그려질 수 있다고. 그럼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뭐 숫자를 넣어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뭐 근해 공식을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이 절대값 비호가 특히 나온 경우는 뭘 이용해서? 그래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즉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x값의 개수. 자,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a 플러스 1 그래서 나타내보면 자, 이 자리가 지금 얼마냐? 1이야. 1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자, a 플러스 1이 다 적을게. 적어야 되겠네. 이렇게. 자,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누구를 기준으로? y는 1이라고 하는 저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위쪽에서 그래서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누구랑 같을 때 2라고 같을 때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한 이 직선이 누구하고 사이에 있을 때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을 때 1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일 때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x축은 a 플러스 1이 지금 얼마냐면 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누구랑 y는 2라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y는 1이 될 때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시 정리 싹 시키면 이제 정리할 때는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 몇 개? 2개. 그 다음에 A가 0이면 3개.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4개. A가 마이너스 1일 때 2개.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개. 자, 11번은 먼저 그림 그리고, 그림 먼저 그리세요. 직각이등변 삼각형 먼저 그려. 좀 어렵네, 그림이. 아니. 그랬냐? 아직 안 그랬지? 그러지 마. 마지막 그림 아직 손대지 말고 있어봐. 한번 치고. 됐다. 자, 이제 공책에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려. 그리기. 이 도형이 움직였을 때 나오는 식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니까 이것까지 그리고 시계.